중일 관계 악화에 또 다른 반사수의 기대주인 엔터주들도 조정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내년 뉴진스 복귀와 BTS 완전체 컴백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3분기 적자를 감수하며 단행한 선제적인 투자가 내년 강력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뉴진스가 하이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그렇게 큽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뉴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소속된 걸그룹입니다. 네. 하이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건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비난한 다음 날에 하이브는 4.95%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에는 10거래일간 13.41% 급락했습니다. 뉴진스는 데뷔 1년 만에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고요. 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 335억 원을 안겨준 그룹인데요. 메리츠증권은 뉴진스가 내년 하반기에 컴백하면 영업이익 60에서 70억 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 3분기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아티스트 IP 확대를 위한 투자와 북미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출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뉴진스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이 들어올 돈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확실히 영향을 받았지만 영업이익 70억 원 정도면 대단히 영향이 또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 BTS의 컴백의 성공 여부 아닌가요? 네, 저도 굉장히 기다리는 그룹인데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뉴진스에 더해서 내년 BTS 완전체 복귀로 내년 하이브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BTS는 내년부터 월드 투어 공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BTS의 월드 투어로 콘서트에서만 1조 원, 굿즈를 비롯한 MD 판매로 8천억 원을 웃도는 매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앨범 판매를 제외하고도 1조 8천억의 BTS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앞서 뉴진스가 내년 영업이익 60에서 70억 원 기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엔터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인 15%를 적용해 봤을 때 뉴진스에서 나올 매출은 400에서 500억 원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BTS와 뉴진스 IP로만 기대되는 매출이 2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하이브가 지난해 매출이 2조 2,556억 원이었으니까 연간 매출에 육박하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이브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CEO 리스크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상황? 네, 일단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 회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방 회장을 2차례 더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고요. 총 5번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측도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검찰 송치 여부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 송치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 회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에 특정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상장 절차는 진행이 됐고요. 방 회장은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계약으로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장 시기를 속였는지 또 차익 실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인데요. 상장 계획이 경영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 한일령 이슈는 오늘도 계속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인데 이건 하이브 관점에서 실제 반사수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중국의 방일 자제령도 확실히 좀 살펴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좀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광이나 유통업종에 좀 집중이 되고 있으나 엔터 업종에도 사실상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대신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 그들의 콘텐츠 소비까지 늘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방일 자제령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 나온 조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거고요. 우리도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한한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한한령 해제가 아니라 또 다른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하이브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4월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해서 중국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는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내년 성과가 기대되는 하이브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지효 기자였습니다.